네, 오늘이 6번째 수업인데 3주째 수업이죠? 그렇죠? 그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을 볼까 해요. 첫 번째 시험을.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공지를 해줄게요. 아마 그게 4월 2일 월요일 시험을 보려고 하고 홈워크 1, 2를 줬는데 솔루션은 이 홈워크의 문제가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예요. 그대로 베껴서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홈워크 3까지 아마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가 그 출판사에서 받은 해답지가 있어요. 그 해답지를 챕터 2를 그 홈워크 3가 끝날 때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홈워크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연습 문제를 다 풀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지금 배우는 거가 프레 시리즈, 프레 트랜스폼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어떠한 시그널이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이 시그널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타임 영역에서 보고 또 주파수 영역에서 보고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요한 거가 타임 영역에서 보고 주파수 영역에서 보고, 타임 영역에서 보는 것은 타임 펑션으로 나타내고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것은 주파수 F의 그 함수로서 보고, 그런데 둘 간에는 어떠한 동일한 존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존재에 대한 표현의 다른 방법이죠. 그렇죠? 그 둘을 연계하는 일종의 커넬이라고 할까? 함수. 그러니까 시간으로 본 어떠한 존재를 매핑을 시키는 거잖아요. 주파수 영역으로 보는 1대1 매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대1 매핑으로 하는 그 관계를 지어주는 거가 바로 프레 시리즈 또는 프레 트랜스폼이다 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프랙티스가 여러분들이 완벽해야지 나중에 신호 처리를 하든 뭐 통신 쪽을 하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일부 교수님들 중에는 컴퓨터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들 중에는 이 전기전자과에서 이 신호화 시스템을 학부 때 수강하지 않으신 교수님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수업 다시 듣고 싶다. 이렇게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더 그쪽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50 들어서 다시 그걸 책 펴놓고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원래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신호화 시스템 이 수업이 없어요. 컴퓨터공학부에서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정부통신대학은 뭐 옛날에 어떠한 히스토리 때문에 지금 수업이 있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수원에 가요.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3시간 동안 하는데 매주 지난 학기도 하고 이번 학기도 하고, 지난 학기에는 통신 이론을 했고 이번 학기에는 이동통신 강의를 해요. 하는데 거기 있으면 엔지니어고 여러분들이 졸업생들도 선배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신호화 시스템을 그때 공부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려워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저께도 강의하고 이제 나중에 질문을 받는데 막 이동통신 분야의 어떤 이론들을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데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푸르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니까 이 푸르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이제 그 이론들이 생각이 안 나면서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막 시험을 보고 막 귀찮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조금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더 귀찮게 해야 되는데, 숙제도 더 많이 내주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문제 더 풀어보고, 막 그렇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 해답지를 그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손에 익어야 돼요. 손에 익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파서발스 시어렘 하다가 끝났어요. 그때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떤 시그널이 존재하는데 이 시그널의 파워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렇죠? 시그널의 파워를 계산하고 싶어요. 시그널의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그널은 제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시그널을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냐면 피리아딕 시그널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주기함수, 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한 시그널에 있어서의 파워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떤 시그널 x of t가 있는데 이 x of t의 파워는 주어진 주기 동안 x of t를 제곱하면 에버리지 파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게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소개를 해주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제곱한 이렇게 구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피리아딕 시그널의 파워를 계산하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xn 제곱. 저거의 의미를 보면 일단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푸리에 시리즈의 저거가 이제 저 증명은 너무나 쉬운 증명이니까 제가 조금 이따 빨리 증명을 해주겠고요. 일단 저거의 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n을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라고 그랬는데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죠? t0분의 1 인티그레이션 한 피리어드 t0 구간 동안 x of 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n f0 f0는 fundamental frequency and f0 t 그렇게 구하면 되죠. f0 대신에 t0분의 1을 써도 되죠. 그렇죠?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코사인 사인으로 전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할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f0t를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전개를 해보면 코사인 2파이 nf0t 플러스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nf0t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xn을 구했던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인티그레이션에 의한 표현법 원 오브 t0 해가지고 한 거를 두 개의 리얼 그 텀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리얼 텀, 하나는 이미지너리 텀. 자, 리얼 텀은 t0분의 1 0에서 t0까지 x of t 코사인 2파이 nf0t 마이너스 j 0에서 t0까지 t0분의 1 하고 0에서 t0까지 x of t 사인 2파이 nf0t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x of t가 리얼이라고 한다면 x of t가 리얼이라고 한다면 xn에다가 컨주게이트를 한번 취해 보세요. xn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취해 보면 다른데 부호가 변하는 거 없이 이미지너리 있는 그 부분만 마이너스 j가 플러스 j로 바뀌겠죠. 그렇죠? 만약에 x of t가 리얼한 시그널이 아니라 컴플렉스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xn에다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인티그레이션 안에 있는 x of t에다가도 컨주게이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얼 파트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x of t를 x의 리얼 텀 플러스 j, x의 이미지너리 텀. 그렇게 한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nf0 t를 코사인 사인으로 한 다음에 리얼과 이미지너를 나눠가지고 또 써야 되니까 되게 복잡해지죠. 그쵸? 그런데 x of t가 리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 of t 코사인 2파이 nf0 t 곱한 부분이 리얼 파트가 되고 x of t에다가 사인 2파이 nf0 t를 곱한 부분이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xn은 x의 컨주게이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 이미지너리 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바뀌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뭐냐면 xn의 앱솔루트 밸류는 xn의 컨주게이트의 앱솔루트 밸류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x of t가 리얼이라고 한다면 xn은 xn의 컨주게이트하고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x에다가 컨주게이트 취하면 한번 해볼게요. x에는 1 of t0,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거가 뭐냐면 x of t 코사인 2파이 nf0t dt 마이너스 1 of t0, 여기 이제 j가 있고 이미지너리 텀 t0 x of t 사인 2파이 nf0t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n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n을 취하면 그러면 저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딱 한 가지만 변할 거예요. 뭐가 변할까요? 뭐가 변할까요? 여기 xn 대신에 n 값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대입하면 뭐가 변해요? 그렇죠. 이미지너리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xn을 해보면은 xn에다가 컨주게이트 취한 거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보면 2 곱하기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1부터 xn에 제곱하고 x0 부분만 다시 떼내가지고 제곱하면 왜냐면 x-1과 x1과는 앱솔루트 밸류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페어링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 밸류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질문? 저기 x 마이너스 n의 컨주게이트가 x 마이너스 n의 컨주게이트 여기 마이너스 n의 컨주게이트이 xn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x 마이너스 n은 x의 컨주게이트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편한 거가 뭐냐면 오일러 공식을 다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하기가 저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편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리 시리즈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또 그 다음 문제들을 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리 시리즈를 넘어서 이제 프리의 트랜스폼을 배우려고 그래요. 프리 시리즈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뭐 같아요? 피리어딕 시그널에서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가 프리 시리즈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리 시리즈로 표현하면 우리가 왜 프리 시리즈로 표현하려고 하냐면은 피리어딕 시그널에 주파수 성분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프리 시리즈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프리 시리즈로 표현을 하면은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라인 스펙트럼을 그림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프리 시리즈의 코에피션트를 구한 다음에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주파수에 존재하는 거가 아니라 피리아딕 시그널은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정수배에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의 절대치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가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arbitrary한 시그널, 피리아딕 시그널이지 않은 시그널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떠한 주파수 성분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수학적인 툴이 무엇이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푸리에 트랜스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푸리에 시리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푸리에 시리즈를 다시 써보면 x of t는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n 2에 플러스 j 2파이 n f0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서 xn은 어떻게 구했냐면 1 of t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0부터 2분의 t0까지 x of t 2에 마이너스 j 2파이 n ft에 t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 다음에 2에 플러스 j 2파이 n f0t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t0는 피리아딕 시그널에 있어서 피리어드를 말을 하고 있는데 피리아딕 시그널이 아닌 시그널을 생각해보면 그거는 t0가 마치 무한대인 시그널을 우리는 non 피리아딕 시그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non 피리아딕 시그널을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t0를 무한대로 보내는 시그널. 알겠죠? t0를 무한대로 보내는 시그널. 자, 이렇게 보내면 저 푸리에 시리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푸리에 시리즈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빠졌네. NF0T죠? NF0T. 자, T0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내면. 계속 0에 가까워지는 매우 작은 값이 되겠죠. 자, T0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F0라고 그랬어요. 그쵸? F0. 그 다음에 또 이걸 생각해 봅시다. NF0는 어떻게 될까? NF0는 T0분의 N이잖아요. 그쵸? 근데 T0가 많이 이렇게 0으로 가고 있고, 그쵸? 0이 아닙니다. 컨버지 하는 거죠. 그쵸? 컨버지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쵸? 0이 접근한다라는 거지, 0, 이퀄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학기가 끝나는 것도 계속 컨버지 될 거야, 아마.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소리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컨버지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T0분의 N도 절대 0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T0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서 T0분의 1이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T0분의 그 다음에 N이 있어요. N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N은 1, 2, 3, 4 계속 증가하는 어떠한 정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작은 거에다가 계속 증가하는 N을 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0으로 접근할 때마다 N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T0분의 N을 마치 F라고 연속적으로 F가 변하는 것처럼 프리퀀시가 변하는 거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서 F0분의 T0분의 1을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DF라고. 그래서 이 표현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인티그레이션에서 보면 여기 2분의 T0, 마이너스 2분의 T0는 명백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거고 X of T는 그 자체가 존재를 해서 변하지 않고 J2파이
nf0t에서 nf0는 continuous variable f로 바뀔 것이며, 그렇죠? 함수 t가 있고 d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mmation은 n에 대한 summatio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뀔 것이고 t0분의 1은 df로 바뀔 것이며 이 부분은 2의 j 2파이 ft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도 여러분들이 적분을 처음 배웠을 때 개념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라면 이 부분을 x of f라고 말을 하면 이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of f 2의 j 2파이 ft인데 f에 대해서 적분합 값 그리고 x of f는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x of t의 Fourier 트랜스폼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x of t의 Fourier 트랜스폼을 취하면 우리는 x of f를 얻을 수 있는데 x of f는 x of t를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곱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거다라는 거죠. 이 식을 어떻게 구했느냐? 그러면 Fourier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부분을 생각하면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 부분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생각해 보세요. F에 대한 어떤 앰플리튜드 값이 우리가 그 주파수 성분에 대한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쭉 유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x of t에 대한 주파수가 어느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 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Fourier 트랜스폼 공식입니다. 그렇죠? 금방 했던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더 듣고 싶으면 아마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설명 한번 들어보고 이제부터는 이제 프랙티스만 있습니다. Fourier 트랜스폼을 구해라.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Fourier 트랜스폼을 한번 예제를 하려고 하는데 example 0,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높이가 1인 이 함수를 우리는 rectangular pulse t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rectangular pulse가 있어요. rectangular pulse가 이 rectangular pulse의 주파수 성분은 뭐가 있을까? 주파수 성분이 어떠한 주파수에 있을까? 저걸 보면은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걸 보면 그 DC 주파수 성분은 그냥 컨스턴트하게 그냥 쭉 이어져 있으면 그거는 주파수 성분이 0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주파수 성분이 제로인 거예요. 만약에 목소리에 모노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노톤은 톤이 일정한 거예요. 주파수 성분이 몇 개 없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모노톤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 거예요? 모노톤의 반대말을? 테레오.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모노톤의 반대말이, 나는 멀티톤. 그러니까 톤이 많은 거죠. 모노톤의 반대말이 하이톤이 아니에요. 하이톤은 무슨 뜻이냐면, 마치 소프라노처럼 목소리 키가 높은 거를 하이톤이라고 하겠죠. 로우톤은 목소리가 아주 저음인 거를 로우톤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 반면 모노톤은 딱 하나의 톤만 있는 거예요. 그 톤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주파수 성분이 모노, 한 가지만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코사인 2파이 ft처럼 코사인 2파이 ft의 주파수 성분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톤 하나밖에 없어요.
F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코사인 2파이 F를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사인 2파이 T 해보면 그걸 프레이 시리즈로 나타내라. 그러면 프레이 코에피션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프레이 시리즈 그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공식을 쓰지 않아도 코사인 2파이 T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오일러 공식을 써가지고 2분의 2의 플러스 J 2파이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T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의 플러스 J 2파이 FT X1만 존재하는 거예요. X1하고 X-1만. 나머지는 다 0인 거예요. X1의 값이 2분의 1이고 X-1이 2분의 1 값을 갖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파수 성분은 2파이 t에서 그 NF0인 n이 1일 때, 즉 1, F가 1Hz의 하나의 톤만 존재하는 거죠. 물론 항상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발생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도 발생을 해요. 마이너스 1Hz에도. 그쵸? 하지만 우리가 톤을 말할 때 음수 부분을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모노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코사인 2파이 t를. 그런 것처럼 멀티톤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주파수 성분이 많은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 TV 보면 그 음성 변조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음성 변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의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주기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또. 그죠?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주기 함수인데 그 사람의 펀더멘탈 프리퀀시가 F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파수 성분은 0, F0, 또 마이너스 F0, 2F0, 마이너스 2F0, 3F0 그 부분만 주파수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주파수 성분만 있는 목소리에다가 필터를 하나 달 거예요. 어떤 필터를 다냐면은 특정한 주파수 성분은 싹 없애게끔. 주파수 성분만 싹 없애게끔 하면 이 사람의 목소리가 변조돼가지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의 말뜻은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톤이 달라진 거죠. 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죠? 음성 변조는 그러한 필터 하나만 달면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필터에 대한 개념이 시간 영역에서 나왔느냐? 절대 아닌 거죠.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를 빼버리는 거죠. 어떤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음성 변조 한 거 보면 되게 하이톤으로 나오는 음성 변조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파 있는 쪽에 그쪽 부분을 제거하는 그러한 필터를 단 거죠. 그 반대말로 하면은 하이 프리퀀시 털만 통과시키게끔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게끔 그러한 필터를 달면 되게 하이톤의 그러한 목소리 변조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오히려 막 그 아주 저음으로 해서 막 느리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역시 하이 프리퀀시 텀은 못 들어오게 하고 로우 프리퀀시 털만 있는 그 부분만 통과되게끔 하는 필터를 설계해가지고 이 마이크에다가 그 필터만 장착을 하면은 그렇게 로우 키에 목소리가 나오고 그걸 속도만 조절하면 되게 느릿느릿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주파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만들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의 주파수 성분은 얼마나 있을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노톤과 멀티톤의 생각을 했었을 적에 모노톤은 변함이 없는 목소리예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저기는 변함이 갑자기 있다가 그 다음에 변함이 없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렇죠? 저거의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저주파에 많이 있을까? 아니면 고주파에 많이 있을까? 고주파가 일어나는 부분은 1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 하고 0으로 있다가 쭉 0으로 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로 갑자기 팍 오르는 부분 거기에만 아마 고주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큰 변화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0Hz의 부분이 주파수 성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건데, 자, 푸리에 트랜스폼 렉탱귤러 펑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오브 t를 2에 마이너스 j2파이 ft d t.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이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억을 나중에 보면 막 저런 것도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지금 증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푸리에 시리즈의 xn을 구하는 공식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프로젝션에서 시작됐어요. 그쵸? x 오브 t를 nf0의 축으로 2의 j 2파이 nf0t의 그 성분으로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xn의 성분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 xn의 성분은 그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프로젝션을 시키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시키면 프로젝션이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말했던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두 시그널을 곱하는데 컨주게이트로 곱해야 되고 인티그레이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공식에 의해서 컨주게이트를 취하니까 플러스 2의 플러스 j 2파이 nf0t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그 부분들이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 t제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러한 연속 함수의 마이너스 값이 붙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한번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1 값을 갖고 2의 마이너스 j2파이 ft dt 이렇게 돼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j2파이 f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2파이 ft에다가 2분의 1을 대입 바로 해보면 j파이 f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t에다가 대입하면은 플러스 j파이 f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이 f분의 1 이제까지 몇 번 보여줬을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위의 분자가 이렇게 순서가 바뀔 것이고, 자, 요거가 뭐가 되죠? 사인이 되죠? 그쵸? 그래서 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 싱크 펑션 생각날 거예요. 싱크 f다. 싱크 f 그림 어떻게 그려요? 싱크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첫 번째 0, 이 값이 얼마겠어요? f에 대해서 그려야 돼요. 첫 번째 0이 나오는 이 지점이 값이 얼마가 나와요? f가 얼마일 때 첫 번째 0이 나와요? 1.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0은 얼마일 때 0이 나와요? 2, 3. 여기서도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일 때는 얼마가 되죠? 1. 그쵸? 자, 싱크 F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거의 주파수 성분. 주파수 성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면, 요거를 저희는 x of f라고 표시를 해요. 대문자를 써가지고. x of t는 시간 영역에서의 함수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를 일반적으로 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함수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보통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x of f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성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는 걸 봐요. 즉 x of f를 보고, 두 번째가 페이즈 스펙트럼을 봐요. 페이즈 스펙트럼은 x of f의 앵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이 그림을 지금 기억을 하세요. 이걸 기억을 하고 이걸 두 개를 그려볼 테니까요. 그쵸? 자, 첫 번째로 x of f를 그려보면
아마 이건 다 잘 그릴 것 같아요. 음수 부분만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앰플리튜드 그 앱스트랙을 우리가 취하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로 되는 거죠? 다시 여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다다 0, 1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주파수 성분이 F가 마이너스 1헐츠에서 1헐츠 사이에만 주로 존재하고 점점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끝도 없이 가죠. 끝도 없이 가죠. 무한대의 주파수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이 프리퀀시 텀으로 갈수록 F분의 1의 감소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페이즈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페이즈 스펙트럼은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 3 숫자 3의 페이즈는 얼마이냐? 페이즈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페이저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페이저 형태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3 곱하기 2의 J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폼을 우리는 페이저 폼이라고 하고 페이저의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요 앞에 있는 3을 앰플리튜드라고 하고 요 세타를 우리는 페이즈라고 한다 이거죠. 이 3일 때의 세타가 얼마냐 이거죠. 얼마냐면 0 또는 2파이의 정수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모듈러를 취하기 때문에 모듈러 2파이를 취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3 곱하기 2의 J 세타. 세타가 얼마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세타가 파이.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둘 다 가능하죠. 코사인 파이나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나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 음수 값은 세타는 파이 0에서 2파이로 우리가 디파인을 내린다라면 세타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x 오브 f의 페이지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양수를 갖기 때문에 0 1에서 2까지는 음수를 갖기 때문에 파이 또 마이너스 2까지는 또 파이 또 그 다음에 양수는 0 그 다음에 파이 이런 형식으로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페이즈 스펙트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 두 개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과 페이즈 스펙트럼만 주면은 x 오브 f가 뭔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x 오브 f를 어떻게 나타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 x 오브 f는 x 오브 f 2의 j x 오브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할만하죠? 그렇죠? 할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금방하고 똑같은 형태의 렉탱귤러 펄스인데 4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 함수의 저기 프리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에 이걸 x 오브 t라고 했었을 때 x 오브 t는 실제로 보면은 아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rectangular pulse를. 그러면 Fourier transform x 오브 t를 저는 x 오브 f라고 놓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2에 마이너스 j 2파이 ft dt.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j 2파이 f. 그 다음에 4분의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j 4분의 1 대입하니까 4분의 1 2분의 파이 f 마이너스 2의 플러스 j 2분의 파이 f. 그래서 파이 f분의 1 j2 2의 j 2분의 파이 f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 f. 그래서 파이 f분의 사인 2분의 파이 f 2분의 파이 f.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싱크 펑션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f. 그러면 저는 2분의 1 싱크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분의 f다 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형태는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이거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로 높이는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죠? 첫 번째 널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이런 형태를 그릴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널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2. 그 다음에 두 번째 널은 어디서? 4, 6, 마이너스 4. 그쵸? 그 전 거하고 비교하면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됐어요? 주파수 성분이 그 전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던 렉탱귤라 펄스하고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었던 렉탱귤라 펄스보다 지금 그거의 반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반만큼 2분의 1이 4분의 1로 줄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DC에 있는 부분이 되게 짧아지죠. 일정하게 되어 있는 시간의 구간이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는 1만큼 일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있는 시간이 2분의 1, 타임 듀레이션이 2분의 1만 1 값으로 있기 때문에 DC 성분이 되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후레 트랜스폼 했더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더 퍼지는 거죠. 여기 이쪽이 DC를 나타내는 거가 0Hz라고 한다면 0Hz 부분이 2분의 1로 줄어들고 더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 거죠. 하이 프리퀀시 텀으로 더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시그널의 펄스 위드스를 내가 좁히면 주파수에서는 그만큼 넓어질 거예요. 항상 주파수에서는 넓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통신 시스템 1이니까 통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다 LTE를 쓰고 있잖아요. LTE가 그 4세대 통신의 표준 시스템을 LTE라고 말을 해요. 4세대 통신 표준인데 그 전에는 3세대가 있었을 테고 그 전에 2세대가 있을 테고 앞으로 이제 5세대의 통신이 올 거예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뭐 5세대 통신 막 이야기 나왔었던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가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데이터 레이트이 급증하는 거가 표준에서 하려는 그 통신 표준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데이터 레이트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요. 그래서 3G 때는 그때가 그 3G를 한참 개발했을 때가 제가 막 회사에서 그거 개발했을 때인데 3G 때가 2000년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때 데이터 레이트이 384kbps였다가 10mbps까지 올리는 거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통신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표준화의 주요한 타겟이었어요. 지금 4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00mbps. 1초에 100mbps 정도의 속도를 낸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맥시멈으로 나왔던 가장 좋은 이 환경에서는 LTE를 쓰면은 1GBps까지 통신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맥스 스루풋을 1GBps라고 말하고 그냥 에버리지 스루풋을 100mbps라고 말을 해요. LTE에서. 5세대에서는 통신 표준의 속도가 몇 메가인 줄 아세요? 목표가?
목표가 몇 속도 데이터 레이시 어느 정도냐면 20기가 bps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기가 bps면 엄청나죠? 지금에 비하면. 지금 100메가 정도 받는 거를 20기가로 한다면 우리가 뭐 다운로드 하나 받으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가 정말 스냅샷처럼 그냥 탁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20기가 bps인데 그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서 통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펄스 하나에다가 어떤 정보를 실어요. 펄스가 계속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있으면 펄스가 이런 형식으로 펄스를 보내요. 펄스를 보내는데 이 펄스 하나당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의 하나를 여기다 실어요. 여기다도 싣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싣는 방식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싣는데 더 많은 정보를 싣기 위해서 얘를 점점 줄여야 돼요. 짧은 시간에 정보 하나 싣고 똑같은 그 정보 어떻게 싣는가는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방법이 뭐냐면 이 펄스 하나에 정보 하나를 실어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펄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더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파일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너리 비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바이너리 비트를 모아가지고 첫 펄스 하나에다가 몇 개씩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넣는 방식은 나중에 모듈레이션을 배우면서 알게 될 텐데 이렇게 넣어주는데 주어진 시간에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펄스 폭을 점점 줄여야지만이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G, 4G로 가고 앞으로 5G로 20기가 bps로 가기 위해서는 얘를 확 줄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펄스를 확 줄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주파수 영역이 확 넓어져요. 즉 얘가 차지하는 주파수 성분이 되게 광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를 아까 이 넓이가 지금 2분의 1인데 조금 전에는 반대로 그렸네. 이걸 더 넓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넓다란 말이에요. 오른쪽 거는 왼쪽 거는 왼쪽 거는 좁고 저거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줄었어요. 그런 만큼 여기는 주파수 성분이 2배만큼 늘었어요. 차지하는 주파수 성분이 2배만큼 넓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KT에서 막 그런 선전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통신하는데 고속도로를 4개 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브로드밴드, 자기네는 자기네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채널, 저 차지하는 밴드위드스를 저렇게 넓히겠다는 소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쓰는 밴드위드스, 펄스를 그만큼 줄이겠다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신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고속도로는 시간 영역에서의 그 도로의 폭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도로 폭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전이 얼마나 심오해요. 그렇죠?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 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 나중에 이동통신을 배우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간 펄스를 줄이면 나는 이렇게 넓혀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방식을 나중에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5세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광대역을 쓰기 위해서 지금 막 주파수 대역이 다 꽉꽉 차 있는데 안 쓰는 주파수 대역이 어디 있을까 막 그걸 막 찾아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 넓게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막 찾아내고 있어요. 광대역 통신을 하기 위해서. 광대역 통신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겠어요? 숏 펄스 통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뉴스나 이렇게 이 통신 관련 뉴스를 보면 광대역 통신 여러분들이 쳐보면 무지 많은 기사가 나올 거예요. 광대역 통신의 반대말은 시간 여유로 말을 하면은 매우 좁은 펄스를 이용한 통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펄스인데 제가 이거를 시프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프트 해보냐면 1에서 2까지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 0 이렇게 펄스를 옮겨보면 요거는 제가 이 수식적으로 써보면 t-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의 주파수 성분은 아까 그냥 렉탱귤러 펄스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1을 갖는 그 렉탱귤러 펄스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의 주파수 성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렇게 옮겼을 때. 상상을 해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답을 안 해도 컨디션이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조건,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푸리에 트랜스폼은 항상 존재를 하지만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sufficient하고 necessary한 건 아니에요. sufficient한 컨디션으로서 즉 sufficient 컨디션 말을 하는 디리클리 컨디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인티그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티그럽을 해야 된다. 절대치를 취한 거가 인티그럽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지 EM-J2π-FT를 X of T에다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EM-J2π-FT는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 일종의 주기 함수예요. 그쵸? 주기 함수에다가 X of T를 곱했는데 X of T가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정식이 아니면 어떤 파이나이트 구간만 존재하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finite number of maximum value 어떤 무한대로 가는 그런 점들이 없는 그러한 x of t가 되어야지만이 그 구간에서 적분이 될 거잖아요. 그거가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할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티그러블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인티그러블이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테크닉을 쓸 수가 있어요. 사인 펑션 보세요. 0에서 무한대까지 2를 가져요.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거를 앱솔루트를 취해가지고 제곱을 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무한계의 어떤 그러니까 파워가 그 에너지가 무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에너지 시그널은 인티그럽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디리클리 컨디션은. 그렇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다른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서 하나가 이 사인 펑션인 경우에 저거의 approximate 즉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할 거냐면 n을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푸리에 트랜스폼 조금 전에 했던 x of t 즉 해서 이 부분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j 파이 f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아, 여기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마 좀 스스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임에서 리미트 취한 거가 n에 대해서 리미트 취한 거를 똑같이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리미트 취하는 걸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n을 매우 큰 값으로 생각했을 때 푸리에 트랜스폼은 똑같아요. 그러겠죠? 변함없죠? 또 n을 더 크게 한다고 하더라도 푸리에 트랜스폼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폼으로 나올 거예요. 더 큰 n 값을 가지고. 그죠? n을 더 크게 가면 갈수록 분모의 n제곱분의 1은 0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푸리에 도메인에서 이렇게 취해도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조금 멋있게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을 해요.
즉 리니어 오퍼레이션은 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x of f가 나왔어요. 그러면 ax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a 곱하기 x of f다. 이게 리니어한 오퍼레이션 특징이에요. 그죠? 또 이런 거죠. 리니어 그때 우리 했을 때 x1t를 x1f고 x2t를 했더니 x2f다. 그러면 알파 x1t와 알파 x2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x1f 플러스 미안합니다. 여기 베타 플러스 베타 x2t다. 이거를 우리는 리니어리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푸리에 트랜스폼은 일종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x1t가 인풋으로 있는데 아웃풋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을 겪으면 x1f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매핑을 시키는 거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커넬이라고도 말을 해요. 어떤 통과시키는. 그걸 통과했더니 얘가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푸리에의 그 자기 주파수 성분이 어디에 있는지의 색깔로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커넬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생각하는 문제 하나만 내주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렉탱귤러 펑션 이런 걸 했더니 뭐가 났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형태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이그젬플입니다. 이걸 했더니 x of f는 싱크 f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제 x of t가 싱크 t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올까? 라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요. 답이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 관계를 듀얼리티 그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했습니다.